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다른 새 단원이죠. 5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겁니다. 제목은 오늘날의 동아시아라는 그 단원 제목이고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의 동아시아라고 하면은요,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게 1945년, 네, 1945년 해방부터 현재까지 있는 동아시아의 역사, 어떻게 보면은 뉴스상에서 보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시진핑 주석이 뭘 했다던가 아니면 아베 총리가 무엇을 했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등장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오늘은 이제 1945년에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와 동아시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동아시아에서 냉전의 심화 해체 과정과 그 영향을 분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전후 처리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면은요, 연합국의 전후 처리 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하기 전에 있었던 여러 회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카이로 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독립이 처음으로 약속되었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TMI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한국의 독립의 약속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In due course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적절한 시기에 라는 뜻이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한국을 독립시켜 주겠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독립을 약속함과 동시에 분단에 대한 시발점이 되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얄타 회담을 통해서 이제 소련이 참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일본한테 무조건 항복을 촉구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면서 리틀보이와 팬맨이라는 이제 원자폭탄을 가지고 이제 일본이 이제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바로 국제연합, 지금의 UN이라고 하죠. 그 전에 있었던 거, 우리 만주사변할 때 뭐가 나왔었죠? 그렇죠. 국제연맹이 나왔습니다. 국제연맹은 조금 느슨한 연합체였다면, 이제 국제연합을 가지고 이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목적에서 국제연합이 발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전후 처리를 살펴보면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설치가 되는데요. 이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설치돼서 이제 미국이 군인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미군정 최고사령부 사령관, 요 사람 있죠? 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 사람 중에 하나인 바로 메가더가 되겠습니다. 메가더가 그 연합국 최고사령부 사령관으로서 일본에 오게 되는 거고요. 옆에 있는 우리는 아시아 사람은요, 그 히로히토 천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 와서 전후 정리를 합니다. 군국주의자를 공직에서 추방을 하고요.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이라고 해서 일명 도쿄 재판이라고도 합니다. 도쿄 재판이라고 해요. 네, 도쿄 재판이 열리기도 하고요. 재벌 개혁하고요, 농지 개혁을 실시를 합니다. 요 재판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A급 전범, B급 전범, C급 전범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총 46명 또는 총 5,700명에 대한 재판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가장 문제시가 되는 것이, 여기에서 천황에 대한 재판은 안 해요. 천황 재판 안 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고 징역을 살면서 물론 이제 사망자도 생기고 하지만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석방, 풀어주는
표시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놓고 이런 도쿄 재판이 이렇게 하지만 좀 이런 문제점들도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평화헌법이라는 신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지금의 이제 새로운 헌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천황이 이제 정치에 나서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존재로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군사력 보유를 금지시키는 조항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화헌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제 9조 보시면은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 보시면은요, 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육해 공군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군사력 보유를 금지시키는 이런 법들이 만들어졌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근데 이 일본 정책 아까 변화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뭘 기점으로 해서 변화한다 그랬었죠? 아까 도쿄 재판하면서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6.25 전쟁. 6.25 전쟁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추가로 볼 거긴 하지만 국민당과 공산당이 있었던 국뽕 내전을 기치로 해서 일본 정책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왜? 소련과의 대립이 커지고 중국, 북한이 공산화로 냉전화되고요. 그러면서 바뀌는 거죠. 일본을 아예 공산 세력에 대항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삼으면서 경제 재건해줍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자와 공산주의 탄압하고 근데 여기서 군국주의 세력의 복귀를 허용하면서 일본이 당장 지금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게끔 기틀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미국이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일본이 그 전쟁 중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주권 회복되고요.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해서 일본의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아시아에 대한 대응을 이제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요, 1951년에 체결이 됩니다. 전쟁을 종전 또는 일본 우리 파리 강화 협정하면서 독일 제1차 세계 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제2차 세계 대전을 정리하는 그런 조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1951년이 바로 언제였어요? 그렇죠.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럼 전쟁과 관련이 있는 아시아에 있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가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요. 제2조 보시면 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소유권 청구권을 포기한다. 타이완에 대해서도 얘기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정작 한국과 중국은 그 입장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분단이 되어 있었죠. 해방을 맞고 나서 38도선을 경계로 미국이랑 소련이 옵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분단이 되고요. 일련의 과정, 저합작 운동이라든지 미소 공동위원회라든지 유엔 소총회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총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5월 10일 날 있었던 총선거 얘기했었죠. 우리 그 3월 모의고사에 한국사에 있었던 그 50 총선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고요. 북한은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이로 회담을 통해서 독립을 약속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냉전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냉전이 시작되면서 남과 그리고 북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미국이 그리고 북한에서는 소련이 주둔하게 되고요. 각각의 이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남한에는 대한민국 정부,
그 다음에 소련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각각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 나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눈에 정리, 오늘의 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정리는 바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후 정리 또는 전후 처리를 보면 되겠는데요. 전후 처리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입장이 있었고, 그다음 일본의 입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반도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중국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독립을 보장하겠다 또는 전후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 이를 통해서 전쟁이 종료가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죠. 예를 들어서 뭐 도쿄 재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지개혁이나 재벌 개혁 일련의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평화헌법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근데 뭘 거치면서 그렇죠. 625를 거치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일 안전 보장 조약 같은 걸로 주권이 회복이 되는 모습을 빠르게 주권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그 광복을 하자마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분단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분단이 돼요? 그렇죠. 북과 남으로 나뉘어서 분단이 되는데 북쪽에는 소련이 있게 되고요. 남쪽에는 미국이 있게 되면서 각각의 국가가 따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각각 정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오늘의 퀴즈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통해서 봤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정책,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미국의 정책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의 일본 정책을 보면 일본의 정치를 보면서 또는 미국의 입장을 보면서 이 지금의 이 오늘 수업에서 봤던 이 미국의 모습이 지금 현재 나한테 또는 현재 우리나라에게 현재 국제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